네, 어제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에 승객과 승무원 267명이 탑승한 대형 여객선이 전남 신안군의 무인도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약 3시간여 만에 승객 전원이 구조돼서 육지로 안전하게 옮겨졌는데요. 네, 관련 내용 박준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먼저 이번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최초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8시 16분쯤입니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에 위치한 이 족도에 배가 좌초했다는 이 신고가 해경 선박교통관제센터에 접수가 된 건데요. 이 여객선은 사고 당시에 승객 246명 그리고 승무원 21명 총 267명을 태우고 당일 오후 4시 45분쯤에 제주에서 출발해서 이 목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오후 9시쯤에 목포항으로 도착했어야 할 예정인데 도착 40분가량을 앞두고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해당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대형 여객선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선박인지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좌초한 선박은 이 퀸 제누비아 2호라는 이름의 이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여객선은 시월드 고속회리라는 회사에서 운항 중인 이 길이 170m, 또 너비 26m, 높이는 14.5m에 달하는 대형 카페리 종류의 선박입니다. 최대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실을 수도 있고 또 차량 500대가량도 함께 동시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카페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2021년 12월에 취항을 했는데요. 이 어제 사고가 난 제주 그리고 목포 구간 사이의 운행은 올해 2월부터 이렇게 취항을 시작했던 최신형 좀 여객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좌초 당시의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이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여객선이 좌초한 이 족도라는 섬은요,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요.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객선 전체가 이 절반 가량 이상 이렇게 섬에 올라서면서 좀 좌초를 했습니다. 지금 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섬 절반 가량 걸치도록 이제 선체가 완전히 무인도에 올라섰다. 그러면서 사고가 좀 좌초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15도 정도로 좌초한 직후에 선박이 좀 왼쪽으로 기우는 일도 있었고 앞머리 쪽에는 파공, 즉 깨진 구멍도 발견됐지만 다행히 침수나 화재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 원인으로는 현재로서는 이 운항 과실이 원인으로 좀 높게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해경은 오늘 새벽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서 배가 변침, 즉 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서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아찔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전원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일단 당시 구조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에 이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했고 또 좌초 신고가 접수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사고 선박에 있던 승객들은 해경 함정에 옮겨 태워져서 육지로 이송되는 방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린이, 또 임산부와 노약자 등 상대적으로 좀 자력 대피, 스스로 대피하기가 어려운 인원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제해서 구조했습니다. 특히 사고 3시간여 만인 11시 27분쯤에는 승객 전원 구출이 이루어졌고요. 사고 선박에서 함정에 옮겨 탄 마지막 출발 인원이 이 자정을 넘긴 12시 40분쯤 이 목표 해경부두에 도착하면서 승객 구조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경력을 살펴보면 해경 경비함정 17척, 또 연안구조정 4척이 동원됐고요. 항공기 1대 그리고 서해 특수구조대 등도 동원됐습니다. 다만 승무원 21명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사고 선박에 잔류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누구보다 놀랐을 당시 승객들의 반응을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놀랬죠. 들이받아보니까 그래요? 넘어진 사람 내건 별 사람 다 있고. 그냥 콩 소리가 나니까 뭐 모르죠. 그다음부터 기억이 뭐. 예, 당시 승객들의 반응을 듣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있고 또 별 사람이 다 있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아무래도 세월호 사고가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큰 승객들이 있었겠죠? 네, 이 여객선 안에 있던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들이 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이렇게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렸긴 했지만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좀 놀라신 반응들이 보통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 직후부터 선내 방송을 통해서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한다는 안내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200여 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이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좀 질서정연하게 여객선 후미에서 이렇게 줄을 서는 방식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조를 기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 과정 관련해서 실제 탑승해 계셨던 분의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기다리고 있는데 애 있는 사람, 임산부, 어린 사람 먼저 타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 있어가지고 먼저 탔어요. 그게 혹시 사고 나서 얼마 만에 있다가 방송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한참 금방 있다가? 나왔어요, 금방. 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대응도 빨랐고 승객들도 침착하게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또 사고 초기에 승객들이 SNS를 통해서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초기에 쾅 소리가 난 뒤에 배가 기울었다. 또는 이 모든 승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왔다라든지 또 조끼를 입고 이 후미 갑판에 올라와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승객들이 직접 글을 올리셨는데요. 예. 이뿐만 아니라 이 사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구조 현황부터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좀 공유되고 전파되는 그런 활발한 상황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도 참 다행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사고 원인 조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남겨진 사고 선박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 운항 과실에 좀 사고 원인이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선장과 항해사의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사고 당시의 파도 높이도 약 0.5m 정도로 잔잔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 같은 경우는 평소 여객선들의 항로가 좀 빼곡히 들어찬 이른바 협수로로 분류가 되는데요. 때문에 좀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하는 항로인 만큼 이 항해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동 항법 장치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자연스럽게 사람의 인위적인 이 조작이 좀 더 개입이 크게 된다라는 해석이 되겠는데요. 해경은 그 때문에 이 항로 변경 시기를 항해사들이 놓쳐서 혹은 선장이 놓쳐서 평소 항로에서 선박이 좀 벗어났고 그 때문에 이 족도라는 무인도에 좌초한 것으로 좀 보고 정해를 정확히 파악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관련해서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는데요. 이 선내에서 확보한 기록 저장 장치 VDR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장치와 또 선내 CCTV에 대한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앞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승무원일 텐데 최초 신고를 한 게 승객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기에 이 선사와 승무원들이 이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해경은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인도에 좌초했던 이 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인선에 의해서 바다로 좀 띄워진 상태인데요. 자체 동력으로 현재 목포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목포항에 도착한 이후에 이 남아있던 승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계속하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인근 항구로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 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이런 지시를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도 가용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서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는 그런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당국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고가 일어난 전라남도 신안군의 관할 지자체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구조 직후에 직접 현장을 찾으면서 또 수습을 지원하는 행보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가 났던 여객선이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인근 항구로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좌초했던 선박인 퀸 제누비아 2호 같은 경우에는 이 선사에서 동원한 예인석 4척이 만조 시간에 맞춰서 이 선미에 줄을 묶어서 당기는 방식으로 최초 상황에서 벗어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누수가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력 이동을 위해서 잔류했던 승무원 21명은 해경 구조정에 타지 않고 선내에 남아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고요. 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 27분 만인 오늘 오전 5시 44분쯤 목포시 사막부두에 2차 사고 없이 무사히 입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대형 여객선이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객 전원이 구조돼서 육지로 안전하게 옮겨졌는데요. 관련한 내용 박준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